자, 그럼 3번 기말 수정분기 종합 사례입니다. 9,000번의 빵 공장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결산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종합적으로. 실제로 전산회계 1급에서는 결산 자료 입력하는 거 결산해서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올 만한 유형들은 다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빵공장 9,000번에다가 여러분 앞에 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다 입력하셨다면 이렇게 수정전 시산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페이지 271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 학계자의 시산표를 들어가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정확히 이렇게 금액이 딱 맞춰지게 나오게 돼요. 540-380-000, 616-884-000 이렇게 해서 제가 제시한 540-380-000, 616-884-000 이렇게 해서 숫자가 정확히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것들 교재 보시고서 혹시 뭐 빠진 건 없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교재에 제시한 그 해답 그림처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강의했던 내용대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돼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정전 시산표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결산자료 입력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 외에 나머지 사항은 직접 일반 주표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올해 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동으로 결산자료 입력해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말재고를 입력해서 매출원가 처리하는 거, 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또 무형재산 상각도 가능하고요. 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 법인세 비용, 미지급 세금. 이 다섯 가지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이 가능해요. 그럼 이때 그럼 요거 이렇게 외워봐요. 앞에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이 다섯 가지는 자동으로 결산자료 입력해서 분계 생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 자동이라는 건 추가를 누르면 분계 생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 분계 해답에 분계가 안 써 있으시죠? 그리고 이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손으로 분계를 먼저 써 보시고 손으로 분계를 써 보시고 그리고 이걸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퇴직금이나 감가상각, 대손, 기말재고 입력하는 거, 법인세 예상한 거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추가 누르면 우리가 분계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분계가 안 써 있으니까 요 수업 들으시기 전에 여기 8번까지 먼저 분계를 손으로 써서 풀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한번 봤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가 80만 원이랍니다. 자, 관련된 데이터를 조회해서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평가를 해라.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주세요. 여기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면 단기 매매증권이 장부 금액이 70만 원인데 지금 기말에 80만 원이랍니다. 그럼 10만 원만큼 올랐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12월 31일자에. 그런데 우리 계정 과목이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바꿔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정 과목은 어디에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계정 과목이 조교 등록에 가서 저는 미리 바꿔놨는데 알려드릴 테니까 제 설명 드리면서 바꿔보세요. 단기 자, 여기서 영업 외수익 클릭하신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인데 여러분들 거는 여기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써 있으시죠? 여기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써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우측에 요 제목을 클릭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고 그럼 여기 조회를 한번 눌러주시면 간격이 딱 조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변경하셔서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일반조표 입력에 들어가서 12월 31일자에 가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그렇죠.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분기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12월 31일 매도 가능증권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가 45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시산표를 열어보니까 매도 가능증권 요 밑에 투자 자산의 매도 가능증권이 잔액이 405만 원인데 지금 45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계산기 눌러보시면은 45만 원만큼 올랐죠, 가격이.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45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45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입력해 보세요. 자,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자, 금액이 얼마 올랐죠, 여러분? 45만 원. 그렇죠? 자, 대변에는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그렇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데 매도관리권 평가 이익은 미실현된 손익이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이 되죠. 참고로.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소모품에 대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대요. 그런데 미사용된 소모품이 5만 원 있대요. 자, 시산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산표를 봤더니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소모품 B로 해서 35만 원 비용 처리했는데 이 중에 이 중에 5만 원은 사용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5만 원을 줄여주고 소모품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취소해주고 소모품 자산으로 대체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분기도 한번 바로 해보시죠. 자, 12월 31일 날 차변에 소모품, 그렇죠? 소모품. 자, 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5만 원. 그렇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비. 비용을 취소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단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 7,500원이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됐다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수 수익으로 해서 수익을 예상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미수 수익, 그렇죠? 미수 수익, 미수 수익, 미수 수익 넣어주시고요. 요 금액이 교재 보시면은 7,500원이었다고 가정하자라고 했었죠.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직접 일반조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12월 31일 단기에 발생된 이자 비용이 13만 3,200원이었다.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비용을 예상해서 미지급 비용을 잡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자, 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자 비용 13만 3,2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변에는 여러분 미지급 비용, 그렇죠?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로 해서 비용을 예상해서 우리가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13만 3,200원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단기에 수령한 이자 중에 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이 5천 원 있대요. 자,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내년도 수익이에요. 그러면 이자 수익을 대변했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취소해주고 내년도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수익을 이연시켜 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요거 분개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 우선 이자 수익을 줄여주시고요. 자, 그 금액이 얼마라고 했냐면 5,000원이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내년도 수익을 나타내는 게 그렇죠.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수익을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단기에 지급된 이자 중에 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3,000원이다. 아, 이거 비용을 이연시키라는 거네요. 그럼 차변에 있던 비용을 대변으로 취소시켜주고 내년도 비용이니까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는 거죠. 성급 비용은 미리 준 거니까 자산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차변에 성급 비용, 비용을 이연시킬 때 쓰는 거죠. 3,000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3,0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수정전 시산표를 봤더니 부가세 대급금이 230만 6천원, 부가세 예수금이 319만 4천원이래요. 기말 수정분기를 입력하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면 부가가치 메뉴를 열어보시면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1기 예정, 뭐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해서 법인은 3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편의상 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럼 6개월 동안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 여기 과세 표준일 매출세액의 금액이 319만 4천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230만 6천 원이죠. 그래서 319만 4천 원 빼기 230만 6천 원 해보세요. 그러면 88만 8천 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짓게 된 이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예수금, 이건 대변의 기록이 되죠. 매입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대급금, 이건 차변의 기록이 되죠. 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은 어, 우리가 시산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시산표상의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의 잔액은 이 신고 내역의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이 금액과 딱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해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조회해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학계잔의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 보니까 자, 이 위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대급금이 230만 6천 원. 아까 그 금액이었죠? 매입세액. 자,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319만 4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대변했던 부가세 예수금을 319만 4천 원을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수정 분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는 부가세, 자, 우리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던 거는 차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차변으로. 자, 예수금부터 해볼까요? 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문제에서 그 금액이 얼마라고 했냐면 319만 4천 원. 그렇죠? 주어진 걸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자,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230만 6천 원, 230만 6천 원 이렇게 해요. 그럼 나머지 대차가 맞지 않죠? 지금 88만 8천 원 요 차이가 나는 거는 그렇죠. 내년도 1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 분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책에다가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일반적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거에 대한 해답을 요 밑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자, 요 그림도 여기다 해놨어요. 12월 말일자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 그림을 캡처해 놨으니까 그 해답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사항들을 입력을 했고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입력해야 될 것만 남았다. 이렇게 기말, 우리 감가, 그리고 기말 감가 대손, 기말 감가 대손 퇴직, 그리고 법인세.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가능한데,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자, 이제 다 입력했으니까 이걸 닫고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좀 닫을까요? 자, 우리 자동으로 분계 생성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마지막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1월부터 그렇죠. 12월. 자, 이렇게 해서 아니요 눌러서 불러오시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 순서대로 보면 지금 퇴직금이 공장 직원께 120만 원, 본사 직원께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하실 게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이 제조와 관련된 원재료비에 대한 거, 노무비에 대한 거, 이런 제조 경비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합치면 이게 또 단기총 제조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얼마 있고 기말 제공품이 얼마 이어서 완성된 게 얼마다. 네, 기초에 있던 제품에서 완성된 걸 더하고 다른 목적으로 갖다 쓴 거 있으면 빼고 기말에 남은 제품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들어오신 다음에 혹시 이게 기말 재고액 이렇게 제품이라는 글자가 제대로 안 찍혀 있으시면 다시 이렇게 닫았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요 눌러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불러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조와 관련된 거는 요 위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장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다 그러면 노무비의 퇴직급여로 가시는 거예요. 본사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퇴직급여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여기 경비 안에 감가상각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본사에 대한 감가상각비다라고 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감가상각비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조는 요 제조 쪽에 위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는 요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대손상각에 대한 금액을 또 반영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대손상각의 경우에는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영업의 비용 안에 기타의 대손상각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자, 법인세 비용은 여기 맨 밑에 마지막에 추가로 내야 될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제조기업은 제조와 관련된 거는 요 제조 경비 쪽에다가 노무비나 제조 경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고 본사 제조와 관련이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공장 직원의 퇴직급여 120만 원이잖아요. 자, 공장 직원은 여기 노무비 안에 퇴직급여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엔터. 여기다 금액 넣고 엔터 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본사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100만 원이죠? 그럼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퇴직급여 1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본사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80이래요. 그럼 요거는 본사 차량이니까 여러분 요 제조 경비 쪽의 차량일까요?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의 차량일까요? 그렇죠. 제조와 관련된 거였다면 여기 제조 경비 쪽에 감가상각 란으로 들어가는 거고 본사 제조하고 관련이 없다.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감가상각이 가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가정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에 차량 운반고에다가 요 해당 계산된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80이라고 나와 있죠. 교재에 보면 교재 274쪽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자 274쪽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색깔 칠해가면서 할게요. 지금 퇴직금에 대한 거 요거 입력했고요. 또 차량에 대한 거 입력했고요. 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서 지금 1%를 설정해서 하려고 한대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관련된 충당금들의 잔액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를 설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를 그렇게 가정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의 잔액과 관련된 충당금의 잔액은 시산표를 들어가 보면 이 잔액이 딱 나오겠죠. 자, 시산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월 31일자에 들어가 보니까 외상매출금의 잔액 5,557만 7천 원이죠. 받으러 오의 잔액이 1,940만 원. 여기 보면 5,557만 7천 원, 5,557만 7천 원, 1,940만 원. 또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총담금 잔액이 24만 원이 있어요. 받으러옴에 대한 총담금은 없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관련된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럼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1%다 이렇게 가정해요, 여러분. 지금 1%로 하기로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5,557만 7천 원 곱하기 1%. 그럼 55만 5,770원 나오는데 빼기 충당금이 24만 원 기준에 있으니까 31만 5,770원이 딱 나오죠. 계산기 눌러보시면 요거를 올해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또 받으러 오면 해봐요. 1940만 원 곱하기 1% 하게 되면 19만 4천 원이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시산표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계산기 누르시지 않고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 보시면은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 보시면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 들어왔죠, 여러분. 그죠? 여기서 상단에 대손상각이라는 걸 눌러보세요. 대손상각이라는 걸 누르면 아니오에서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채권들에 대한 잔액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고 이 채권과 관련된 충당금이 기존에 있는 게 있다면 그 충당금 설정 전 잔액도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퍼센트지를 입력할 수 있어요. 5% 하고 싶다 그러면 5 누르고 엔터 치면은 요 잔액의 5% 계산해서 기존 거 빼고 이렇게 보충 설정해야 될 금액을 계산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닫고 다시 눌러볼게요. 거기서 대손상각 눌러서 아니요 누르면 이렇게 불러줘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잔액이 불러져 온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만 하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결산자료 입력해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이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1%로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반영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내용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31만 5,770원, 받으러움에 대한 거 19만 4천원. 요 금액만 우리는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상각 안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받으러움에 대한 거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더한 합계금액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 보충 설정하는 거는 요 대손상각 눌러가지고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말 원재료가 100만 원, 기말 제공품이 50만 원, 기말 제품이 70만 원 있대요. 그죠? 그럼 이거를 자, 결산 자료 입력 열어 주시고요. 맨 위로 가면은 여기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 기말 원재료가 얼마냐 이렇게. 기말 원재료가 얼마래요, 지금 여러분?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시죠? 그럼 요 나와 있는 거 보시고서 여기다가 1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예. 그리고 100만 원 빼면은 나머지가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말제공품이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 재료비, 농후비, 경비 이게 합쳐진 게 단기총 제조 비용인데 여기 기말제공품 란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얼마였어요? 여기 기말제공품이 50만 원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기말제공품이라고 써 있는 란에다가 이 금액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 빼고 나머지는 완성된 제품의 원가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초의 제품도 있었고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쓴 게 있었나 봐요. 타겟용 대체된 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 자, 기말 제품 재고액 얼마입니까, 여러분? 70만 원.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 중에 안 팔리고 남은 기말 제품이 70만 원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는 건데 요거는 분기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그럼 여기 지금 자 분기가 지금 메모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정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 특히 4번에 대한 건데 요거 잠깐 멈춰놓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 제품이 요 맨 밑에 있는 제품이 제품 매출 원가가 돼야 돼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리고 대변의 제공품이 아니라 여기 제품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분기냐 하면은 요런 분기예요. 결론은. 자, 봐봐요. 지금 기말의 원재료가 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남아있는 거 빼고 원재료비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 계산대로 입력해 가보면 원재료비가 2200이 된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고요. 기초 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한 거 더하고 기말에 남은 원재료 100만 원 뺀 거예요. 2300에서 100만 원 빼면 2200이 재료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요게 이제 원재료가 없어지면서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원재료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임금부터 뭐 500번대 퇴직급여, 또 복리후생비, 뭐 생가원가, 감가상각비, 이 제조와 관련된 이 계정 과목들을 제공품으로 집계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 집계를 해줘요, 여러분.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제공품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기초의 제공품이 150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2,782만 원만큼 단기에 들어간 총 제조 원가예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집계해 놨어요.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 밑에 보시면 2,782만 원 맞죠, 그죠? 요 금액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말에 50만 원이 완성이 안 됐대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를 기말 제공품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요게 이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0만 원 입력하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 원가는 2,882만 원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단기에 완성된 제품 원가는 2,882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 기초의 제품이 있었나 봐요. 100만 원만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초의 제품이 이렇게 100만 원이 있었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 10만 원을 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계정으로 대체된 게 10만 원이 또 이렇게 있었대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 기말 제품이 얼마였다고요? 7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요 기초에 있던 제품에다가 단기에 완성된 제품 원가를 더하고 기말에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제품과 타계정으로 쓴 거를 빼면 나머지 2,902만 원이 이렇게 제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2,902만 원이. 제품이 팔려 나간 걸로. 여기 여러분 제품이 아니라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여기 제공품이 아니라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 매출 원가가 2,902만 원이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902만 원 이렇게 해서 요 기말 원재료, 기말 요 제공품, 기말 제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매출 원가 금액을 산출해 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여기 지금 이 보시는 이 분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막 이걸 계산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돼서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다 해놓은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계산해 봤더니 438만 5,530원이래요. 그럼 이거는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 맨 밑에 있어요. 법인세 추가로 내야 될 게 거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교재 247쪽 보고 있습니다. 438만
5천 원 이렇게 해요. 그죠? 238만 5천 원. 그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잘못 들어갔죠? 200이 아니고 438만 5,530원이죠. 여러분 교재 474쪽 438만 5,438만 5,530원. 그쵸? 여기 보시면은 438만 5,530원 이렇게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봐봐요. 여러분 보면 여기 지금 우리 퇴직급여 입력했죠. 감가상각했죠. 상단에 대손상각 눌러서 요거 지금 반영했죠. 기말 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입력했죠. 또 대손 예상액 438만 5,530원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자 여기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분계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결산재료 입력에 입력 완료된 화면은 여러분 교재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결산재료 입력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캡처해서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말원재료 재고액 100만원 입력하셨죠? 또 퇴직급여 제조와 관련된 거 120 이렇게 놓은 게 보이고요. 또 기말제공품 이렇게 50만원 하신 거 그죠? 또 기말제품 7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입력했었죠? 여기 본사 직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100만원이죠 여러분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본사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100만원이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100만원 그거 입력한 거고요. 또 감가상각비인데 본사 차량건방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기 보이실까요? 1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또 대손상각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31만 5,770원 바드럼에 대한 거 요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19만 4천원 그쵸? 요 금액을 또 우리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게 요 밑으로 가서 그렇죠 법인세 추가로 계상해야 될 거 438만 5,530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지금 한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은 여기 당기순이익이 1억 8,996만 원이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면 1억 8,996만 원이 결산 후에는 당기순이익이 딱 이렇게 맞게 돼요. 요 금액이 만약에 안 맞으시면은 뭐 앞에 거 입력하다가 뭐 수업 들으면서 또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잘못 넣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앞에 여러분 입력된 것들 한번 이렇게 날짜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이런 것도 연습이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결산을 해보셔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당기순이익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걸 안 누르면 분계가 안 들어가죠. 자,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 추가하겠습니까? Yes.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분계가 생성이 됐겠죠. 요거 닫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2월 31일자로 가보면은 요렇게 여러분 이건 우리 수동으로 입력을 했던 자료들이고요. 이 위에 거는 결차 결대라고 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원재료가 원재료비가 됐죠. 자, 이 원재료비를 제공품으로 짓게 했죠.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번대. 그죠? 임금하고 퇴직급여가 이제 또 제공품에 집계가 돼서 또 우리 그 밖에 복리후생비, 생가원가, 감가상각비가 제공품에 또 집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 완성된 거는 제품이 됐고 이 중에 팔려 나간 거는 제품 매출 원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 본사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 우리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바드럼에 대한 거 각각 설정된 거예요. 또 법인세 비용,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결차결대라고 해서
쭉 분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 그림을 요 뒤에 여기다가 교재에다가 해놨어요. 277쪽에 이쪽에다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하고 나서 동일하게 결산 반영란에 직접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이해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결차 결대라고 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거랑 똑같이. 자, 그러면 25년도 수정후 시산표 조회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수정 전과 또 차이점이 있겠죠. 자, 여기 학계장 시산표 12월 달로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충당금도 설정되고 이렇게요. 또 미수 수익도 우리가 수동으로 반영했고 성급 비용도 반영했고 이렇게 대급금이 이제 싹 정리가 됐죠. 차변의 잔액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또 우리 기말 제품 70, 기말 원재료 100, 또 기말 제공품 50만, 또 소모품도 우리가 정리를 했죠. 이렇게. 또 매도가능증권도 450으로 공정가치 평가했고, 그렇죠? 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면 부가세 예수금도 이제 싹 정리가 됐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지급 세금이 또 잡혔고, 또 미지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도 인식이 됐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이 됐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제품 매출 원가도 또 반영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말 수정 분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건 수정 전이에요? 수정 후예요? 그렇죠. 수정 후 시산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가 있죠. 그리고 순서가 뭐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시고,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청구기한서 조회해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재무상태표 순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익여금 처분계약서에서는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만 손익대체 분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캡처 그림을 다 해놨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서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기업에 이제 있는 이 명세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단기총 제조 비용,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명세서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2,882만 원, 여기 2,882만 원 이렇게 해요. 여기 4,900은 전년도에 입력한 자료가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교재에다가도 써놨지만 봐봐요. 이 지금 전년도의 기말 원재료는 지금 전년도의 기말 원재료는 단기의 기초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여기 지금 요 전기의 1기 때 여기 기말 원재료는 여기 2기 때 여기 기초 원재료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여기 1기 때 기말 제공품은 그쵸? 150만 원은 2기 때 기초 제공품에 또 이렇게 금액이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기말 제공품 50은 이제 다음 기 3기 때 기초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지금 2기 때 기말 원재료 100은 3기 때 기초로 또 넘어갈 거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1기의 기말 원재료 1,000만 원은 2기의 기초 원재료로 연결되고 1기의 기말 제공품 150은 2기 초의 기초 제공품과 연결된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기 제품 제조원가 2,882만 원 이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지금 2,882만 원은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데 요 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882만 원과 같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조회를 해보죠. 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닫겠습니다. 자, 원가 명세서 요 금액 확인해 드렸죠. 자, 그럼 요거 닫고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12월 달로 이렇게 조회하면 1기 전년도 거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된 데이터를 갖고 온 거고요.
여기 지금 이익이 거 당기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결산해 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자료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2,882만 원이 제조원가 명세서 금액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1억 8,996만 원, 그죠? 여기 보면 1억 8,996만 원 이렇게 지금 넘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전년도에 여기 보시면 기말 제품이 단기에 기초 제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쵸?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그리고 나서 요 단기 순이익 1억 8,996만 원. 그렇죠? 이 금액은 또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 금액은 또 1억 8,996만 원은 이익여금 처분계약서에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으로 1억 8,996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다만 참고로 뭐 이 중요성이 크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이게 지금 이익이 당기 건데 맞죠? 이익이 거 당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영업 손실이 났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매출 총 이익이 752만 원인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그러면 대략 손실 난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 전년도 거에는 이게 또 마이너스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는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익이 났잖아요. 이익이 났는데 여기다 손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손실은 마이너스 의미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면 전년도 이거는 이제 이익으로 보고가 된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써놨는데 올해 단기에 영업 손실이 발생됐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500 얼마에서 이렇게 발생됐지만 정기는 이렇게 영업 이익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음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음수에 음수를 더하면 전년도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이게 정기 영업이익 이 금액이 음수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단기에 영업 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정기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음수의 의미가 있으니까 음수에 음수를 더하면 영업 이익을 의미한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참고로. 예, 그게 뭐 시험 목적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당기 순이익이 1억 8,996만 원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1억 8,996만 원. 이건 실제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업 손실이 났다. 근데 전년도에는 마이너스로 돼 있는 이유가 이 영업 손실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영업 이익을 의미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이 당기순이익 1억 8,996만 원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요거 닫고 자, 한번 해봐요, 여러분. 여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서 자, 여기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이 전기 3,500만 원은 1기 때 3,500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전기에 넘어온 3,500이 있었고요.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여금이 늘어나서 3,500하고 요 금액 더한 게 미처분 이익여금 2억 2,49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억 2,496만 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 금액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이익요금 2억 2,496만 원을 가지고서 뭐 현금 배당을 한다든지 또 주식 배당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익요금이 처분이 돼가지고 이게 줄어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이 차기로 이월이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는 이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과 같은 이 배당을 하기 전 금액은 요 금액이잖아요. 요 위에 거 2억 2,496만 원.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이 미처분 이익여금에 대한 처분은 다음 연도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니까 2025년도에 대한 이 이익여금은
2026년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처분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주든 뭘 주든 그죠? 근데 재무상태표는 2025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한 후에 이 밑에 있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로 가는 게 아니라 처분 전 금액인 2억 2,496만 원이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예요. 이 위에 게 재무상태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2억 2,496만 원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여기 재무상태표에 여기 보시면 자본 쪽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아까 그 금액 2억 2,496만 원이 이렇게 숫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지금 당기순이익 1억 8,996만 원, 그쵸? 요 금액하고 정기권랑 합쳐서 이 금액 2억 2,496만 원을 최종 재무상태표에 이거를 또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표 추가를 클릭을 해야지 이게 지금 마감분기가 생성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렵지만. 자, 여기 이익여금 청구하서 불러오셨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 뭐 처분 확정일자를 이렇게 24년도에 대한 거, 뭐 25년도에 대한 건 26년도에 또 처분이 되겠죠. 그쵸?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입력하시고, 지금 뭐 자료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해서 확인하시고, 전표 추가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분계가 생성이 됐죠. 이 분계는 어떤 분계냐 하면,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12월 31일자에 확인해 보면, 자, 우리가 이익여금 처분계약서에서 전표 추가를 눌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품 매출, 이자 수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 그렇죠? 그리고 자산 수중이익, 이 수익 계정 과목들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으로 보내주고 여기 대변에다가 이렇게 집합손익, 그냥 손익이라고 돼 있죠? 손익 이렇게. 또 차변에 있던 비용들 있잖아요. 매출 원가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어, 법인세 비용까지 이 비용들 차변에 있던 거 다 대변으로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차변에다가 이렇게 손익 마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 손익은 총 비용을 마감한 거고 요 금액은 총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비용보다 총 수익이 더 많으니까 그 단기 순이익만큼 요 손익을 차변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보내주고 이렇게요. 또 또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월 된 금액 3,500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차변에 2월 이익여금을 줄여준 다음에 다시 미처분 이익여금을 잡아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요 금액하고 요 금액 더한 거잖아요. 그 금액을 다시 한번 2월 이익여금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분계를 생성시켜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닫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시면은 이렇게 자본 쪽에 보면 이렇게 미처분 이익여금 요 금액이 반영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죠, 그죠? 처음 봐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마감 분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됐다. 요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방금 예, 그 그림을 내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 2월 이익여금 3,500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2월 이익여금으로 요 최종 이 금액이 대체가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미처분 이익여금이 반영이 돼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자, 상당히 많이 어렵죠, 그죠?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해놓은 종합 사례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실제 실무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유무형 자산을 고정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무형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 고정 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등록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케이스로 지금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독립된 문제로 가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결산하는 거랑 무관하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결산자료 입력에서 상단에 감가상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회사가 감가상각해야 될 이 금액이 자동으로 이제 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 요거 보고 한번 그림 보고 이렇게 한번 입력 정도만 한번 연습해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건 결산에 반영하는 거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연습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 그림 보고 입력해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정자산 등록까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9,000번에 지금 결산을 다 완료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이렇게 완료를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장부관리 쪽에 보면 거래처 원장이니 뭐 해서 장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회해가지고 또 찾는 거예요. 그게 세 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저는 이걸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우리가 풀었던 문제 보면 이렇게 문항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수동으로 이렇게 일반조표 입력하는 거랑 결산 자료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분계 생성하는 거랑 해서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 이거를 한번 쭉 해보시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다양한 문제를 제가 풀면서 시험에서의 요령을 또 알려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결산을 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다양한 장부 조회, 그럼 요거 쭉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양한 이런 장부를 조회하는 연습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 수업이 이 결산 쪽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입력 따라하면서 하여튼 끝까지 입력을 한번 해서 준비를 딱 해놔 주셔야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다양한 메뉴를 조회해서 장부를 조회해서 찾는 연습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